집에서 노트북 보고 수업만 들은 것 같은데 벌써 3학년이네. 근데 학술 정보관은 어디 있는 거지? 아, 저건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새내기 발견. 나 홍보대사 출신 송민정. 출동한다. 안녕하세요.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혹시 새내기? 안녕하세요. 새내기는 아니고 20학번이긴 한데 제가 학교를 잘 안 와서 혹시 학술 정보관 가는 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연세 삼성 학술 정보관을 찾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근데 누구세요? 자, 다 도착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앞에 중앙도서관이랑 여기 학술정보관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정말 헷갈릴만 하네요. 겉만 보고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곳 학술정보관은 중앙도서관하고 생김새는 똑같지만 외장은 다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석재는 무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외관을 위해서 오픈 조인트가 적용이 됐고요. 유리는 로이 복중 유리가 적용이 됐고요. 에너지 절감형이라고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에너지 단열 효과가 높은 유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학술정보관은 17년 전인 2005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최첨단 IT를 활용해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정보 환경이라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목적으로 설계를 되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제 설명이 그렇게 멋졌나요? 저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학술정보관의 시공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은 삼성물산 건축공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갑기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 유튜브 채널 산물가게에 더 더슨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만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와, 좋아요.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학술정보관의 시공의 특성하고 학술정보관의 매력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 네, 학술정보관에 왔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책을 보고 빌리러 오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도서관에 왔으니까 책을 빌리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도서관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책을 보관하는 기능인데요.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서고라고 하는 것을 도서관에 꾸밉니다. 그래서 학술정보관에는 보존서고라고 하는 것이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보존서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고 특별한 절차를 거쳐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적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고요. 서적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온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22도, 습도는 45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출입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런 환경이면 어떤 책이든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연세대학교는 중요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저희 때는 대공간 열람실 정도로 불렸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와이밸리라는 곳인데요. 이 와이밸리의 이 넓은 라운지에서 강연이나 그런 창업 세미나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예약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밸리라고 하니까 실리콘밸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추구를 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 멘티님은 실내건축학과라고 하셨죠? 혹시 이곳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저는 전반적으로 파란 계열로 디자인된 바닥과 그리고 곳곳에 있는 조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시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학술정보관을 공사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조경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도 조경을 넣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좀 눈을 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학술정보관에는 눈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능률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색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요. 파란색은 창조성을 높이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디자인 자문위원회 교수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 흡음이 조절된 자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공간들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군요. 네, 이곳은 제가 학술정보관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을 때 이곳 미디어 커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들었던 곳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학술정보관의 정보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유튜브하고 OTT 등 영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2005년도 당시에 학교는 벌써 영상이 참 중요하고 이게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고 아마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멀티미디어 제작실이나 교육실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 과제로 촬영차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런 소음들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밖에서 시끄럽다고 한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서 저도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이 차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소음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서요. 시공할 당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차음 성능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시고 완료된 후에 테스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차음 성능이란 안에 있는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는 걸 말하고요. 그 차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벽체를 두껍게 시공을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은 30cm, 멀티미디어 제작실은 50cm 벽체로 구성이 됐고요. 그 안에는 글라스 오릴이라든지 흡음 패널 등을 통해서 안에 있는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 성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삼성물산에 있는 소음 전문가분들은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실내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는 외부랑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화도 좋아해서 영화 만드는 동아리 하면서 촬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구경도 하고 도슨트님 설명도 거기 들으니까 다음에는 꼭 와서 촬영 기기를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벌써 다음 장소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번에 열람실 1층으로 이동해 볼까요? 고고! 고고! 이쪽으로 가시죠. 혹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도서관에는 좀 중요한 정보들하고 이제 자료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정보들이 유실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도서관이 준이용 건축물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에는 그 방화석고보다라고 하는 그 자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15mm짜리 두 겹을 사용하는 걸로 원래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에 화재 등의 이슈가 있어서 학교에서 19mm짜리 두 장을 사용하는 걸로 설계 변경을 했고요. 제가 2010년에 다시 방화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 건물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1.5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19mm 두 장을 사용했을 때는 2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님, 저는 여기 이 공간에 문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문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네요. 잘 보셨네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포켓도어라고 하는데요. 접이식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방화가 불이 나게 되면 공간을 구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이 날 경우 이 문이 닫혀서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방화 셔터도 화재가 나면 같이 내려와서 방화 구획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저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방화 구획의 요소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재가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지은 건물이라서 굉장히 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팁을 드리자면 화장실 주변에 대부분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피할 곳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화장실 주변으로 가시면 비상계단 찾아서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규 멘티님,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는 학술정보관의 전면부고요. 여기는 학술정보관의 후면부입니다. 학술정보관의 후면부는 유리 커트너를 사용을 해서 전면부와 좀 다른 방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유리 커트너를 적용하게 되면 자연 채광이 되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게 건물이 시공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다 누드 엘리베이터로 시공을 해서 바깥하고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유리 커트너의 시공은 저희가 TPG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X자 모양의 작은 철문이 보이시죠? 그 철문이 네 군데에서 유리를 잡고 있고 유리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 사이즈가 좀 달라요. 시선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색 파이프의 라인에 맞춰서 유리 사이즈를 고려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유리는 19.5mm 유리 두 장을 붙여서 시공을 했는데요. 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필름을 접합해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유리가 파손될 경우에 이 유리가 낙하하는 위험이 있어서 이 필름이 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전을 고려한 그런 시공이 되겠습니다. 도슨트님,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두꺼운 책들도 많고 장서도 많다 보니까 시공을 할 때 하중을 많이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송민증 멘티님이 건축학도답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고에서는 책의 하중을 건들 수 있을 만큼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꼭 같은 하중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고 같은 경우는 750kg이 적용되어 있고요. 저희가 있는 복도 같은 경우는 300kg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kg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3배 정도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을 견디기 위한 시공법이 있다니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그럼 잠시 쉴 겸 옥상 정원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고! 와, 역시 뷰 맛집 옥상이네요. 여기서 쉬는 시간에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옥상 산책을 즐기면 정말 공부로 지친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쁘네요. 옥상은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난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식수도 많이 하고 조형도 많이 심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원래는 기계탑 같은 게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재 펜스를 치고 주위에 나무를 둘러서 내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도슨트님, 그런데 원래 여기가 다른 시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원래 공사하기 전에는 장기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이제 학술정보원의 7층 국제회의실로 옮겨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공사할 때를 돌이켜보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면에 만났던 부분하고 후면하고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밑에는 1층이지만 뒤에는 3층인 15m 이상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쪽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앞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소음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앞쪽으로 펜스를 6m 이상 높게 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험 기간에는 발파라든지 소음이 나는 공사는 자제를 했습니다. 레미콘 타설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말로 바꿔서 공사를 하는 등의 배려를 했었습니다. 정말 시공 과정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에요. 도슨트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위에서 보는 풍경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송민정 멘티님하고 김민규 멘티님하고 같이 학술정보관을 둘러보니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도서관에 공부만 하러 와서 이 주변을 좀 많이 살피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뭐 차음이라든지 아니면 슬랍의 두께라든지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밖에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설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20학번이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학교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도슨트님 설명까지 같이 들으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추억을 이 도서관에서 쌓아가고 싶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산물가게 구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산물가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잠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배워요. 더 도슨트! 산물가게 구독자분들을 위한 퀴즈가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하중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의 서고 설계 기준 하중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리 커튼월 파손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모두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